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복잡한 얘기를 또 법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아, 간단한데도 그 법원이나 각 재판부에서도 이걸 잘 이행을 하지 않고 위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판사가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주의를 주는 차원에서 이거 분명히 해두기 위해서 어,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공공기관, 특히 수사기관, 경찰이나 검찰의 범죄로 인해서, 범죄지 뭐, 법을 그 형사법을 위반했으면 범죄 아닙니까? 그거를 경찰이나 검사가 위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범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타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수사기관 직원들의 불법, 부당은 됐고, 불법을 원인으로 해서 이제 법원에 가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좀 다툴 때 재판부에서 일부 법관들이죠. 일부 법관들이 그 법을 또 위반해가지고서 그런 불법을 방조하는 이런 일까지 있어서, 이거는 좀 짚고 넘어야 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한 가지만 좀 따져보겠습니다. 문서제출명령이라는 게 있죠. 그 일반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은, 생소한 분들은 생소한 대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저는 저대로 그냥 떠들겠습니다. 별것도 아니고 설명을 좀 쉽게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또 뭐 쉽게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중언부언 하다 보면 뭐 짭새라든가 그다음에 떡검이라든가 떡판이라든가 뭐 이런 불법 행위자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는 척한다고 막 이렇게 또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해볼게요. 그냥 알아들을 분들은 알아듣고, 그리고 짭새나 떡판이나 떡검들 이런 한번 뭐 해보는 거지 뭐. 봅시다. 이 문서제출 명령을 지금 화면에 띄우는 것은 대법원 2010년 1월 19일자 2008 마 546 결정입니다. 문서제출 명령에 대한 이의. 이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법이겠죠?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하려면 증거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검찰 인사명령서와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또는 진정사건 기록, 아시겠죠? 잘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검사 등이 보관하고 있는 검찰 인사명령서. 검찰 인사명령서가 뭐겠습니까? 검사 어디로 가라 와라, 검찰총장이나 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뭐 이런 인사명령서.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입니다. 본인에 대한 수사기록 아니고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근데 요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3자에 대한 수사기록, 요거는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요거는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제3자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는 거를 김영란 재판장, 김영란이가 했구나 이거. 이홍훈, 김능환 2010년도에 김영란 재판장하고 이홍훈, 김능환 그 다음에 민희령 대법관들이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매우 판결문이 매우 불량해요. 김영란 대법관은 상당히 이게 존경받는, 또 이홍훈, 김능환, 민희정 이 대법관 정도 되면 다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건 판결문은 매우 불량해. 설치한 내용이 성의도 없고 일부 오류도 보이고, 그리고 헌법 원리나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좀 위법한 내용까지 좀 보여요.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이. 지금 저 제3자에 대한 수사 기록을 제가 왜 찍어서 지금 이걸 지적을 하냐면, 요즘 짭새와 떡검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본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사건을 조작을 하거나 수사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작을 하고 해서 사건을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합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건 조작한 거는 수사 기록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보를 공개를 해줘야 되잖아. 지들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근데 정보 공개를 안 합니다. 정보 공개를 안 하는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도 코미디가 엄청 많아요. 저한테 매일 욕을 도 처먹고 그러는데, 제가 욕을 하진 않죠. 뭐 쓰레기 취급하는 거지 그냥. 검사도 쓰레기 취급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아니 검사고 나발이 구간에 말도 안 되는 길거리, 동네 지나다니는 길거리 개나 고양이도 하지 않을 그런 개소리 고양이 소리를 하면은 이게 무시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짭새도 마찬가지고. 그죠? 봅시다. 이 제3자라는 거를, 제3자 그러면 내가 아닌 본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제3자로 이렇게 보통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은 그렇게, 이 형사사건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보 관련해서 수사정보 관련을 해서 제3자라는 것은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김영란 대법관하고 이 사람 넷이서 소부죠. 소부에서 이 지금 판단을 해놓은 거 보면 검찰 인사명령서가 제3자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고 해놨어요. 응? 딱 찍어줘야지 제3자라고 하면 되나. 그러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자,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수사 기록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면, 수사는 혼자서 하는 게 없어요. 그 형사법을 위반했을 때는, 당사자가 한 명인 경우는 없다고 봐야지. 아예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럼 뭐겠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거예요. 형사사건은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나 가해자가 법인이라든가 사법인이든 공법인이든 혹은 국가든 이런 단체이든 개인이든 간에 피해자나 가해자가 반드시 있다. 그러면 당사자를 한 사람으로 특정을 해. 피해자면 피해자, 가해자면 가해자. 이렇게 한 사람으로 특정을 해놓고 그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제3자다.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응?
아니 링 위에서 두 사람이 권투를 했는데 둘 중에 한 명만 당사자야? 어? 권투 혼자 했어? 지가 지 얼굴 때리고 막 그런 거야? 그런 사건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자, 그럼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누가 자살했으면 처벌합니까? 자살했으면 처벌하냐고. 자살은 처벌을 못하지. 그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할까? 자살 방조는 처벌합니다. 그죠? 자살 방조는 처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다른 원리야. 사람이 사망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겠죠. 형법상으로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해. 그러나 법적으로는 처벌하는 걸로 해둘 수도 있죠. 그게 만약에 죄가 된다면, 자살이 죄가 된다면. 자살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짓이라. 에? 다시 말씀드려서, 그럼 자살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냐? 그럼 자살 미수 처벌하면 되잖아. 자살 미수 처벌하면 되잖아.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되면. 자살이 죄라고, 그게 법적으로 자살을 갖다가 죄, 그 형법적으로 포섭시키려고 그러면 자살 미수가 있잖아. 응? 근데 자살하는 사람 처벌 안 한다니까. 자살 방조한 사람, 교사한 사람, 응? 자살 교사도 있을 수가 있을래나? 방조지? 어쨌든 자살 방조는 처벌하잖아, 이제. 이해되십니까? 혼자서 하는 범죄는 없다고. 자살 방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자살을 용이하게 한 놈이 있고 자살한 사람이 있는 거,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다. 그럼 두 사람 다 당사자지. 그래 안 그래요? 둘 다 당사자야. 어? 그러면 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 이게 왜 당사자성이 왜 중요하냐면, 정보 공개,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가요.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수도 상당히 좀 폭이 넓어지겠죠.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정보를 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리고 본인이 당사자야. 지가 당사자야. 그러면은 그 자료 달라고 그럴 응? 상당한 이유가 되는 거겠죠. 물론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성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당사자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제3자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저 제3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피해자와 가해자를 당사자라고 한다. 이러면 쉬울 것 같죠. 그렇게 볼 수도 없죠.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형사사건의 당사자, 그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피해자와 가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건을 조작을 했어요. 어? 그거 가지고 다퉈. 그럼 당사자가 또 생기지. 사건 처리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당사자지. 그래 안 그래요?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도 당사자라고. 이거 상식 아니에요? 김영란 대법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전 대법관? 어떻게 생각해?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희정, 전 대법관들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제3자가 누구냐,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성의가 없다고. 어? 대법원에서 판결문 이따 식으로 써서 되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각 지방법원에 있는, 단독 된 지 얼마 안 된 판사들, 10년 남짓 된 판사들이 헷갈려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 이따 거 보고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인데, 이거는.
혼나야 돼 아주. 어떻게 이렇게 불성실하게 설치를 하고 그래. 제3자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사건에서는. 이거 지금 정보공개 청구예요. 응? 일종의. 다시.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소송 당사자가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검사나 아니면은 이제 경찰 쪽에서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불법행위가 있다 이래가지고 소송이 걸린 거겠지. 근데 1심 건은 안 봤어요. 도난 사건은 안 봤는데 그런 사건일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가 억울하다. 나 정말 억울하다 이거.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이 사건의 상대방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구든 간에 그 상대방한테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 자료 달라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건이야. 근데 여기서 제3자라 그러는 거야. 제3자. 그럼 제3자가 어디까지 제3자냐고 지금. 응? 그거는 분명히 해줘야지. 그거는. 2010년도면은 이명박이 땐가? 제3자에 대한 수사 기록, 그 다음에 진정사건 기록. 진정사건 기록이라는 거는 뭡니까? 자, 그러면 요거를 이어지도록 보면 제3자에 대한 진정사건 기록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모두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각호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건 이거는 봅시다. 그러면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볼 수는 없는 얘기잖아요. 문서 제출 명령이란 말이에요. 민사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문서 제출 명령. 그에 대한 규정이에요.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경우 1항 1호, 2호, 3호, 가목, 나목, 다목, 2항 1호, 2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웬만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조사 해야 되니까 법원에서 안 그러면 재판 못하니까. 근데 거기 그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근데 동의할 수 없죠 나는.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원심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동의하기 곤란하다. 자, 이 사건 지금 제가 이 예를 들고 있는 이 결정 사건 이 결정 김영란 재판장이 취급했던 이 사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에 따른 그런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 문서 제출 명령을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민사소송법 344조 제1항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의 원인이 없기 때문에 법정된 원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합당하다는 이 결정이 올바를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제가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올바른 판결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분명히 적어줘야지. 응? 구체적으로 분명히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근거를 잘못 줬거나 결론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나 논리나 설치한 이 사항들이 위법하거나 논리 모순이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봅시다.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 제출 명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 나아가 이들은 뭐냐면 앞에서 말한 그 문서들이죠. 이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후단 부분. 나아가 이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검사나 뭐 수사관이나 그다음에 뭐 기록 보존계 검찰청 뭐 이런 따위에서 그 직무와 관련해서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는 위 문서들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헛소리다 이거지. 김영란 재판장이 취급했던 소부 김영란이 재판장인 김영란 대법관이 재판장인 이 소부에서 취급했던 이 사건의 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이 후단 부분 이 부분 이거는 위법한 처치예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봅시다. 그 판결문 다시 뒤에 것 좀 읽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 결정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 결정에는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관한 법률을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같이 결정한다. 이 개소리란 말이에요. 왜? 자 봅시다. 민소법 344조 제 2항을 보면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그런 규정이에요 이게 이 규정이. 자 그러면 김영남 전 재판장이 대법관이 이 재판부에서 한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법 문구를 그대로 법문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 아니냐? 공무원이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에 해당되니까 문서 제출 거부할 수 있는데 검사가 못 주겠다 그런 거지. 검사가 못 주겠다 그런 거 공주지청 검사가. 응?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자,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뭐라 그랬냐? 대전고법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봅시다. 대전고법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길래 봅시다. 대전고등법원 2008년 3월 31일자 2008라 2 결정.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항고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안 해주면 그냥 거기서 꽁지 내리고 말거나 그렇지. 그래서 2008라라는 건 뭐냐면 대전고등법원에서 라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지금 접수된 거지. 2번이야. 이상한 거죠. 아니 문서 제출명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면 재판을 못 하는데 거기다 이제 이의를 안 하니 이의해봐야 어차피 안 받아줄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이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봅시다. 판단 검찰 측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냐면 민사소송법은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고 쭉쭉쭉 문서 별지 목록 기재 문서는 이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에는 문서 제출 의미가 없다. 이번에 이렇게 아까 설명해 드린 거. 두 번째로 수사기록 일체에 대하여 제출을 명하는 것은 검찰 수사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수사기록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은 인증 등본 제출과 같은 최소한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있고요. 셋째, 신청인의 위의 문서들로 입증하려는 사항은 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의 존버 관련이 없으므로 문서 제출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근데
그 고등법원에서 대전 고등법원에서 안철상 재판장하고 고현금 판사, 윤영훈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했냐면 판단. 첫째, 민소법 344조 제2항,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조항은 국가가 제출 의무자인 경우에는 해당 없다. 이래버린 거예요.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제출 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인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제출 의무자인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제1심에서 제출을 명한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보관한 문서에 해당하여 제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정확한 판단이에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헛짓거리 한 거라고. 이거는 김영란이가 이 사건에 관해서는 왜 그러냐 봅시다. 민소법 344조 제2항에서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사건하고 관계없 지가 업무 처리를 했는데 지가 좀 불리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엉뚱한 그러니까 지는 업무 처리를 한 거밖에. 자, 이 사건을 놓고 봅시다. 검사가 업무 처리를 했어. 업무 처리를 했는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서 자꾸 다투고 그렇게 됐는데 그 자료를 달라는 거야. 근데 아니 지가 만든 자료를 달라는 거지. 검사가 수사관하고 같이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가 뭐 서류도 만들고 했을 거 아니야, 지들이. 그거 달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니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다른 검사나 다른 수사관이 취급했던 사건인데 기록 보존기에서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야. 검사 기록 보존기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어. 그럼 검사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줘요 말아요. 그럼 검사가 주지 마. 안 돼. 그거 주면 나 깜빵 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기록 보존기에서는 이거 지가 이걸 기록 보존기에서는 이게 처분을 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사건 담당했던 검사가 주지 말라고 지랄을 하니까 이걸 줘야 돼 안 줘야 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공무 집행을 하면서 생성한 문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다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이 사건의 당사자 이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거나 사건 뭐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건에 뭐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뭐 사건 당사자들하고 그러니까 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들하고 제출명령 대상 그 수사기록의 사건 당사자들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야. 그래서 지가 관계자도 아니야. 관련자도 아니거나 그래서 그야말로 수사서류가 수사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이 엉뚱한 비밀이나 이런 게 제3자한테 이렇게 나가게 되게 우려가 있거나 그럴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고법에서는 대전고법에서는 안철상 재판장하고 고영금 판사하고 윤영훈 판사가 분명히 찍어놨어요. 그걸 구별해 놓은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직무와 관련해서 보관하는 문서 이런 거를 제외하고 있는 거지. 제출 의무자가 분명히 딱 찍어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해놨는지 참 감탄이 나요. 제출 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거예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관한 정보나 이 수사 공무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람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공무원. 아무런 관련 없이 그냥 공부 처리한 것밖에 없는 이 사람의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거. 제출 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 거라는 거지. 이거 저 안철상 판사하고 고영금, 유정훈 이 판사들, 이분들은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놓은 판결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이거. 응? 이거 뭐 사법시험 본다고 그래서 뭐 거기서 백날, 천년 백년 그까이 거 매일 뭐 기본서 그런 거 봐봐야 안 나오거든, 이런 거는. 해석, 이게 정확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소법 344조 제2항은 제출 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인 경우를 말한다는 거지. 응? 이건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런 제출 의무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그 개인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공무원 개인. 응? 이 사람인 경우에는 왜 이거를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럴 여지가 있네. 자기 부재, 자백 금지, 자백 강요 금지란 말이야. 자백 강요 금지.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백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자백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 응?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출 의무자가 공무원 또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제출 의무자야. 근데 이 사람이 지가 관련된 건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면 뭐 그냥 감정적으로나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줘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살인범한테도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뭘 하는데, 그쵸? 살인범한테도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제출 명령만 가지고 지가 뒤질 만한 서류를 막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절차를 거치든가 해야지. 뭐 그런 취지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건과 같이 국가가 제출 의무자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국가가 제출 의무자라 이거지. 불법행위 선배 청구를 국가를 상대로 했을 수 있어요. 김영란이가 이거 정말 저 나쁜 여자죠, 저 여자. 내 원심을 봐야 되겠는데, 아니 그저 본안 사건을 한번 봐야 되는데, 본안 사건 봤는데 그게 국가를 상대로 손배 청구한 건데, 김영란이가 이런 식으로 판결했다 그러면 김영란이 이제 얼굴에 똥 뒤집어 쓰는 거죠. 김영란 대법관자고. 지금 살아있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판사들은 절대로 그 지저분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걸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은. 따라서 국가가 제출 의무자인 경우는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눠놓은 것은 대단하게 그 판단이고 법리에 정확히 맞는 얘기죠. 따라서 제1심에서 제출을 명한 문서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는 문서에 해당하여 제출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이해되시죠? 그거는 사당 없으니까 그 수사기록 줘. 이로 가지고 와. 우리가 좀 재판 좀 해야 되니까 제출해. 이런 거예요. 둘째, 아까 그 검찰에서 주장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준 거예요. 수사기록에 관한 문서제출 명령 제도와 문서 송부 촉탁 제도는 별개의 것으로서 증거 확보를 위하여 병행하여 이용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문서 송부 촉탁은 문서 좀 보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문서 좀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재판부로 이러는 거예요. 검찰에다가. 검찰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뭐 어떤 다른 기관에 문서 좀 보내주세요. 법원끼리도 해요. 법원끼리는 협조가 잘 되죠. 근데 검사들 이 떡검 새끼들, 이 범죄자 새끼들이 협조를 안 하고 짭새들도 협조를 안 합니다. 짭새들이 협조 안 하고 그래도 요즘 그 판사님들이 좀 점잖아가지고 점잖고 그래가지고 굳이 저 짭새들을 이렇게 손을 안 볼라 그러시더라고들. 그래서 제가 손을 보죠. 그래도 분명히 적어서 제출하는 거예요. 니들 이거 재판부에서 송부촉탁 신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얼마나 웃기냐면 어떤 짭새 새끼는
지가 불법을 저질러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저에 관한 사건이에요. 제가 사건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걸 취급했던 짭새가 있는데 그 짭새를 상대로 제가 선배 청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짭새가 저를 상대로 불법 행위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록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당사자인데. 그럼 분명히 보내줘야 되잖아. 그냥 빼먹어. 뭘 빼 자꾸. 수사 기록을 빼. 근데 뺀 놈이 그 놈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디 동네 깡패만도 못한 조직이지. 제주 서부경찰서. 어? 서장 너 어떻게 문영권 서장 너 그런 식으로 할 거야 너? 응? 문영권이 아직도 그 입건 안 했나요? 그런 짓을 하는데 법원의 판사님들도 우습게 할 생각을 하고 법원도 우습게 생각을 해요. 짭새들이 막 빼. 그 뒤에 가서 어디에서 뭐 불법적인 청탁이나 할 생각이 나고 앉아있고 저 공개 처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거? 이게 말이 되냐고. 지가 피고야. 지가 피고인데 지가 취급했던 사건을 성부촉탁 신청을 했더니 그걸 지가 취급하고 있어. 사건의 피고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응? 홍 회장인가? 그 수사과장 걔도 웃기는 애예요. 걔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든. 근데 거기서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그 검증이 어떻게 됐고 나한테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은 요즘 뭐 진짜 참 오징어나 꼴뚜기나 다 주나 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말이야. 뭐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사 기록에 관한 문서 제출 명령 제도. 수사 기록뿐만이 아니라 문서 제출 명령하고 문서 송부촉탁 제도는 별개란 말이에요. 근데 저쪽에서 검찰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 문서 제출로 하지 말고 송부촉탁으로 해줘. 이런 거란 말이야. 증거 확보를 위하여 병행하여 이용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고법에서 수사기록 제출 명령을 하든 송부촉탁을 하든 그거는 각각 별개의 제도로 어떤 걸 채택해서 하든지 간에 그건 재판부에서 따져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제출 명령에 응해야 될 당사자인 검사가 검찰에서 어디 따지고 그러냐 이거지. 맞는 얘기죠. 양자가 그 제출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제출 범위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법률 효과가 좀 다르죠. 제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행하지 않으면은 제재 조치가 있어요. 제재.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과태료 두드려 맞고 그러면은 좋을 일은 없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문서 송부촉탁은 응하지 않더라도 그만이에요. 제재 조항이 없거든. 송부촉탁에 응하지 않는다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근데 문서 제출 명령은 응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이에 불응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합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응했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가 있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다른 겁니다. 제출 범위에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판사가 판단할 일이지, 니들이 따질 일은 아니야. 맞는 얘기고, 인증등본의 제출은 문서송부촉탁이 있어서 원본의 제출에 가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다 이거지. 인증등본 제출로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검찰에서. 근데 저것도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인증등본이라는 거는 이 공주지청 그 검사들이 좀 대가리가 좀 떨어지는 새끼들인 건데, 그 당시에 인증등본이라는 것은 사본일 경우, 사본이라든가 뭐 원본이 아니라든가 이미 작성된 문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장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원본과 동일함, 원본 동일함 인증해달라는 거예요. 인증등본으로 해달라는 거야. 왜? 그 뭔 차이가 있어? 웃기는 놈들이죠. 그냥 막 찌꺼린 거야 그냥. 공주지청에서 사건 했을래나? 공주지청이 있나? 그러니까 공주지청 뭐 법원이라고 그래서 판사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공주지청 그 떡검들이 웃기는 새끼들이죠. 어디 싸가지 없이 법원에다가 법도 모르는 새끼들이 말이지.
인증등본의 제출은 문서성보 촉탁에 있어서 원본이 제출에 가름하는 그런 기능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응? 이해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본이라든가 임의 작성 문서인데,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 뭐 주민등록 초본, 등본, 뭐 이런 것들 공문서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거나 작성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 사인들이 작성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수사기록에 편철되면 공문서죠. 그런 경우에는 뭐 사인들이 본인들이 뭐 의견서를 갖다가 집어넣는다든가 뭐 탄원서를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 인증등본 딱 찍어야지. 그래, 인증등본. 이게 우리 이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인증등본 딱 찍어야 되는데 인증등본 하거나 말거나 뭔 상관 있어. 지들이 보내줬으면 되는 거지. 요즘 같은 경우에. 요즘은 전자정보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고 전자정보도 변작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증등본은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하긴 하더란데 딱히 뭐 어느 걸 채택해서 문서 송부 촉탁을 하든 인증등본을 하든 문서 제출명령을 하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해서 할 일이지 조금 따위가 막 짓고 까불고 할 일이 아니라 이게. 인증등본 신청 제도가 문서 제출 명령 제도보다 수사 기능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맞는 얘기잖아. 수사 기능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수사 기능은 무슨 수사 기능? 뭔 수사를 했는데? 어떤 수사를 했는데? 웃기는 새끼들이죠. 저 다 처벌해야 돼, 저거. 공주시청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뻔한 사건 아니겠어요. 법원에서 제출하라면 하는 거지. 말이 많아. 싸가지 없이. 다 따질 것도 없는 거야, 이거. 당사자 문서 제출 명령을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때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 진실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강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문서 제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경우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도 응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방법이 없다 이거죠. 응? 그럴 때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 사건 문서 제출 명령 인증 등본 제출의 방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무슨 얘기냐? 문서 제출 명령을 했어. 응? 문서 제출 명령을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떡검이 그래도 수사 기록 난 못 주겠는데 나 그거 뭐 이른다 이거네. 그러면은 방법이 없다 이거지. 강제적으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이라고 그러죠. 정보공개법에 정한 정보공개 청구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문서 제출 명령 인증등본 제출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건 잘못 알고 있다 니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제출 명령하고 송부 촉탁하고 그러니까 촉탁하고 명령 이렇게 그걸로 생각하시면 쉽죠. 명령 그러면 뭔가 기분 나쁘잖아요. 제출해. 촉탁. 제출해 주세요. 제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떡검 나으리 법원에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런 거지. 떡검이 어디서 명령질이야?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싸가지 없는 새끼들. 어떤 새끼야? 이 양놈 새끼, 검사 새끼가. 이때 이게 공주청장 누구야? 이 떡검 새끼도 그냥 그저 할 높은 줄 모르고 판사님들이 이렇게 제출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싸가지 없이 말이야. 저런 새끼들은 저 동네 시정 잡배 불량배 새끼들밖에 더 됩니까? 위법을 저지르는 건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검사입니까? 그게. 근데 이게 그 당시 공주지청장 어떤 놈인지 내가 확인해가지고 조져버려야 돼. 나쁜 놈 새끼. 도난 사건에 청구가 정당하든 안 하든 그건 변론을 하고
아니면은 그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하면서 니들이 제출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 문제가 있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거는 빼고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 제출은 에 대해서는 좀 재고를 좀 바랍니다 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신을 해줘야지. 못 주겠는데? 법이 그런 게 아닌데? 이게 할 짓이야. 떡검이는 할 짓이구나. 검사는 이런 짓을 안 하죠. 떡검들이 이런 짓을 하지. 말이 돼 이게? 거기 떡검 새끼들이 이 정도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는 겁니다. 법원의 권위는 법원 스스로 지키는 거고 법관의 권위는 법관 스스로 지키는 겁니다. 안철상 재판장, 고연금 재판장, 윤영훈 판사, 그러니까 안철상 판사님하고 고연금 판사님, 그다음에 윤영훈 판사님, 이분들은 전도에 무궁한 영광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 뭐 13년 전 얘기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은 하나 셋째, 문서 제출 명령 대상인 문서가 당사자가 입증할 사항과 명백히 관계가 없음에도 신청권을 이용하여 남용하여 이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입증할 사항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지, 분명하지.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본안 소송에서 청구 원인으로 수사 개시 및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수사 개시 및 절차에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배상하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못 따지겠다는 거지. 위 문서들로 입증하라는 사항이 피의자 측면의 손해배상 책임이 존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입증할 사항과 관련성 여부는 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딱 저거네. 입증할 사항과 관련성 여부는 문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 이거예요. 입증할 사항과 관련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니들이 그걸 뭐 제출하겠다 못하겠다 임의적으로 따질 일이 아니다 이게. 따라서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문서 제출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결정한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함으로 피신청인의 양보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안철상 판사님하고 고연금 판사님, 윤영훈 판사님 이 세 분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 판결에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 더 따질 거 없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이 김영란 대법관 어디 가서 지금 뭘 헤쳐먹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디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이거. 이홍훈이 김능환이 이게 민희령이 이 대법관들 얘네들 어디 뭐 거대로 펑 가가지고 돈 주워 먹고 있나 뭐 하고 다니나 지금. 저런 사건에 있어서 거부를 할 수 있다? 뭔 소리야 이거. 민소법 344조 제1항 문서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아니 수사 개시하고 수사를 한 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 다투고 있는데 수사 기록을 안 보여주면 뭘 가지고 재판하나? 그러면 수사 개시라든가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서 불법을 저지른 그런 원인으로 해서 선배 청구하면은 그거는 증거조사 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거잖아요. 그럼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희령이가 이게 인간 새끼들입니까? 이런 거 이거 저 중세시대 때 같으면 이거 공개 처형이야. 마그나 카르타가 왜 개작두를 만들어 가지고서 단두를 했는데 원심 엄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아닌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수사가
위법을 다투고 있는 사건에 있어서 사건 기록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하는 거기 때문에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무슨 개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져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따져봅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 판결은 뭐 합의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전원 합의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거예요. 그냥 개똥만도 못한 건데 이 검색을 해보면은 공공기관에 대한 뭐 문서 제출명의 신청 이래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몇 개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는다고. 그리고 인용을 별로 그렇게 인용해준 것도 있지만 인용 안 해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이 판결, 이 결정이죠. 이 결정이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이 결정, 지금까지 50분 동안 떠들었던 이 결정이 대표적으로 현직 그 단독 판사들이나 이쪽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해줄라 그래요. 짭새들이 범죄를 미친 듯이 저질러도 수사한다고 뭔 수사를 해. 범죄를 저지르지. 짭새들이 그 수사를 담당하는 짭새들이 뭐 엄청 그 범죄 많이 저지르거든요. 범죄가 별거야. 형사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을 위반했으면은 범죄지. 경중은 변론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수사를 담당하는 놈이 수사를 담당하는 짭새가 사건 기록을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이를 행사하거나 각종 방법으로 수사 기록을 조작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중한 범죄죠. 중한 불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들어가면 수사 기록을 따져줘야지. 내 사건이야. 내 사건. 당사자 제3자 아니고 당사자. 그런데 이 결정 2008마 546 이 결정만 보고 섣불리 공공기관에다가는 문서 제출 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해서는 이유로 진짜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또 길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 보니까 검찰 쪽에다가 왜 제출 명령을 못 하지? 그럼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판사들이 설마 그렇게 할까? 공공기관에다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다. 설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는 판사가 있습니다. 언제? 작년에. 몇 달 안 됐어. 내가 당사자야, 내가. 제출명령 신청을 했거든요. 제출명령 신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 선거촉탁이라든가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했었어요. 거듭해가지고 계속 했었어. 근데 안 해주는 거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럼 내가 전화를 안 하겠어요? 그럼 내가 서장한테 전화해요. 그럼 서장은 돌아다니고 어디가 없어. 문영건이 어디 도망 다니고 없어 이거. 또 다른 서장도 없어. 수학과장? 몰라. 수학과장. 홍 회장이 그 와가지고 걔도 뭐 변호사라는데 변호사 자격증만 있지 바보야. 몰라. 응? 절대로 연결 안 시켜주죠. 잘못하면 이제 뭐가 날아가니까 이거. 아니 그러면은 이미 적법하게 공개 청구도 하고 선거촉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했는데 그걸 응하질 않아. 그럼 제출명령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선거촉탁 신청을 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제출명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서 제출명령 절차는 뭡니까? 문서 제출명령을 하면 제출명령을 했을 때 그 문서를 제출하려고 그래도 무슨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법원에서 수사기관에다가 문서 제출명령 하면 그것도 절차가 있지.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 절차는 정보공개법 절차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건 일치돼요. 대법원에서 항상 그렇게 일관되게 판결했었어요. 응? 문서 제출명령이든 정보촉탁이든 뭐 문서 제출명령에 따라서 문서를 제출할 때 그때는 정보공개법을 따라야 된다.
근데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보공개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일관되게 그렇게 판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정보공개법대로 하려 그러면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거죠. 정보공개 신청은 당사자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당사자가 정보공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겠어요? 안 주죠. 아니 짭새하고 떡검들이 눈가에 베는 게 있습니까? 법원에서 이렇게 병신짓을 하고 다니는데 대법원장이라는 것, 대법관이라는 것들이 이지랄을 하고 다니는데 쓰레기들이 쓰레기들. 아니 뭐 짭새나 떡검하고 무슨 뭐 꿀 발라놨나 뭐 법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편향적으로 합니까? 응? 꿀 발라놨어? 법대로 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을 못한다 지랄을 하고 아유. 봅시다. 그러면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공개를 안 해. 그럼 이의신청하죠? 그럼 이의신청한다고 하겠어요? 이의신청해가지고 공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눈치 있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끝까지 가면 지들이 이긴다고 생각해. 그게 웬만한 짭새와 떡검들의 그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에요. 끝까지 가면 지들이 이긴다. 패가망신을 안 당해봐서 그래 얘네들이. 내가 지금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면은 이의 신청을 했는데도 안 받아줘. 그럼 뭐예요? 행정소송해야죠. 행정심판 하나만 안 해요. 행정심판 하면 뭐해? 그 새끼가 그 새끼인데. 행정심판하면 상급기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 서부경찰서에다가 공개 청구했어. 그럼 걔들이 못 해주겠다 그래. 그럼 이의 신청해. 이의 신청하면은 뭐 그 저 정보공개위원회 모였다고 해서 그 잡범들 또 모인단 말이야. 잡범들이지 뭐. 그럼 또 그것도 뭐 합당하고 어쩌고 이런단 말이야. 변호사가 거기에 껴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짭새들하고 서로 붙어먹는 게 변호사인데 변호사를 정보공개위원회에다가 집어넣어서 그것도 공정하게 한다고. 아유 들어보라. 근데 또 변호사가 아니면은 법을 모르는 민간인들 데려다 놓고 앉아서 하기도 그렇고 참 이게 곤란해요 진짜. 이 법치주의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뭐 행정심판 한다 그러면은 제주경찰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주경찰청에 다 그놈이 그놈이고.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돌쇠인 그 또라이 새끼가 이의 신청했던데 그 새끼 저 미친놈 아니에요? 막 지들끼리 이러고 다니면서 아유 술이 한잔 먹자. 이지랄하고 돈을 떠날 텐데 그렇게 하고 다니고 있죠. 술집에서 만나면 죽는 거야 니들 나한테. 제주에 엉뚱한 술집에서 내 눈에 띄었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수갑 차는 거야. 알았어? 내가 아직까지는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지금 조치를 못하고 있는데 자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럼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소송 하면 얼마 걸려요? 짧아도 6개월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6개월 동안 재판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행정소송을 해서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그 공개를 할 수 있는 공개 여부를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가 있는 그런 법리라면 왜 민사법정에서 재판부에서 그 문서에 제출을 명하지 못합니까?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행정재판부만 재판부야? 이거는 행정재판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냥 강요. 근데 행정재판이 얼마나 웃기냐면 행정재판을 하게 되면은 행정재판은 그 행정기관 소재지입니다. 그럼 제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정보 비공개 거부 비공개 취소 청구를 한다. 그러면 제주지방법원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한 거잖아. 응? 그냥 한 거잖아. 제주까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근데 이 쌍놈의 새끼들 아휴 제주경찰청
나쁜 놈 새끼들 저거 좀 진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응? 짭짤하고 떡감들 그걸 이용한다고. 그 부산 같은 경우에 그 부산 연제경찰서 서장 새끼가 안 내놓는 거지. 서로 내놓으라 그러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놓으라면 이 새끼야. 내가 당사자라니까. 이씨. 근데 지금도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미친놈이죠. 아유 답답하다 진짜.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법원까지 온 거잖아. 4년 만에 법원까지. 4년 만에 법원에 와가지고서 거짓말하고 돌아다녀. 응? 법원에 와가지고도 거짓말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럼 법원에 일부 판사들은 이런 거 이런 대도 않는 이런 거에서 주소 보고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 기록에 대해서 제출명의 신청을 했더니, 아니 서부서가 아니고 서초경찰서구나. 서초경찰서장은 지금 어떤 놈이 하고 있나 지금? 그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그런 거 알아? 사이버 팀장 누구야 지금? 뭐 받아 처먹고서는 그 자를 했나? 죽는 거야. 정치인 관련돼 가지고서 사건 들어가면은 새끼들 말이야. 사건 조작질하고 지랄들하고. 서초경찰서가 없애버려야 되죠. 아주. 수사기록 제출명의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피해자고 내가 고소인이니까. 그랬더니 제출명령을 안 받아준 거예요. 응?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유를 달아서 기각한 거예요. 응? 문서 제출명의 신청을 기각을 했다고.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 제출명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있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08마 546 결정 이거 김영란 전 대법관 이 할머니가 이거 한 거 이거 얘기하는 거. 여기도 그런 건 없어.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서 제출명 신청 못 한다는 건 없어. 알아? 정현자 판사, 내가 아주 쌓인 게 많아 자네한테. 말을 안 하니까 너 병신으로 하는데 너 젖병 물고 다닐 때 나 법전 들고 다녔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야 여기 어디 그런 얘기가 있냐?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민소법 344조 제2항 얘기하는 거야? 거기에 문서 제출 명령을 허용이 안 된다고 돼 있냐?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지? 답답하네. 그것도 서초경찰서에서 사건을 조작을 좀 했어요. 사건 조작을 하고 처음에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했더니 처음에 송부촉탁을 했나 뭐 사실조회를 했나 뭐 사실조회 했을 거야. 사실 신청을 그래서 이제 사건 당사자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확정을 해야 재판할 거 아닙니까? 어떤 새끼가 범죄자인지 모르니까, 범죄자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어떤 놈인지는 알지만 인적사항을 모르니까 인적사항을 특정을 해야지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서초경찰서에다가 이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피의자를 모른다는 거야. 조사를 안 했다는 거야. 피의자가 혐의가 없대나 무슨 개소리 하고 이지랄 해가지고서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이지랄해서 회신을 한 거예요. 그거 거짓으로 회신한 거죠. 거짓으로. 근데 거짓으로 회신을 했는데 저는 제가 피해를 입었고 제가 고소를 했고 그런데 그 사건 내용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내가 당사자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고소를 낸 거야. 인지사건으로 지들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서 피의자 특정해가지고 한 거란 말이야. 아니 압수수색에서 피의자를 특정을 했는데 어떻게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나? 말이 돼요? 법원에다 거짓말한 거죠.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알고. 그런 내용들을 내가 모르는 줄 알고 서초경찰서에서 가짜로 회신을, 허위로 회신을 한 거예요. 장현자 판사한테. 그러면 내가 판사 같으면은 저거 뭐 허위 회신을 했으면 그만한 조치를 해. 그만한 벌을 줘 내가 판사 같으면. 서초경찰서에 그 서장이 원래 그 제출 회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사건 담당자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서장이 수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초경찰서장한테 엄중하게 무슨 경고를 하든가, 뭘 하든가, 사실관계를 따져보든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응? 굳이 뭐 검찰에 고발하고 그렇게까지 하려면 하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줄 수도 있고 촉구를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사건을 묻으려 그러네? 장현자 판사도 사건 묻으려 그랬잖아. 민사법원 단독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법을 잘 몰라서 뭐 형사법정에 오래 있고 뭐 다른 데서 배석을 오래 했다 그래서 법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판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장현자 판사도 그 사람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격이 지랄 맞지. 좀 진득하지 못하고 발끈해가지고. 아니 그 거짓말한 짭새한테 발끈해야지 피해자한테 왜 발끈하나? 어? 참 답답한 사람이네. 그래가지고서는 사건이 묻혀지게 생겼던 거예요. 아니 피고가 누군지 특정을 못하는데 자료가 없다는데. 그런데 열이 받아 안 받아? 서초경찰서를 완전 잡대를 해버렸지 그냥. 응? 그래도 서초경찰서 직원들도 고생도 많고 그때 다 아는데 뭐 근데 그 정도로 피해를 입었어도 뻔한 사건이거든요. 얘들이 왜 그랬는지. 근데 뭐 그 담당 직원들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시키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안 그렇겠어요? 법원에서 압사경찰까지 나가가지고서 피의자 특정해가지고서 사건화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 피의자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법원에다 거짓말해서 회신하고 이렇게 해서 민사사건 없애려고 그 시도까지 할 정도면 이거 최소한 팀장 수사과장 이상 한테 뭐가 들어가기 전에는 사건 담당자 뭐 경사 경위 뭐 경장 이런 애들이 무슨 혼자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살떨려서 못하지. 그리고 그런 짓을 할 일도 없잖아요. 무슨 경장 경사가 무슨 돈을 받아 먹겠어. 뭘 하겠어 이거. 명예훼손 사건인데.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사건도 아니고. 직원들도 그만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겠지. 그래서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게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서초경찰서 갈래다가 가면 또 시끄러지는 거죠. 사람이 전화로 하게 되면은 서로 녹음도 되고 지들도 녹음하지 나도 녹음하지. 서로 녹음 안 하겠어요? 지들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근데 전화로 뭘 아휴.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밑장 낚아는 건데. 예. 그래서 저 서초경찰서를 가지를 않고 그냥 전화로 좋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한 달, 두 달 걸렸죠. 그래서 재출명예 신청을 했는데 그걸 안 받아줘가지고 결국 사건 진행을 못했어요. 한 4개월, 5개월로 사건 진행을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다른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고 특정을 한 건데, 그러니까 서초경찰서에서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지금. 그 불법행위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내가 해결한 거지. 응? 근데 장현자 판사 같은 경우에도 그 불법행위에 가공한 거죠. 판사가. 담당 판사가 그 불법행위에 가공한 거예요. 허위 회신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4개월씩
그 사건 방치하고 뭐 공공기관에다가는 문서 제출 명령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딴 소리는 하고 기각하고 앉아 있고 그 어디 있냐고 그런 게 여기 이 김영란이가 판결한 재판장으로 해서 판결한 이 사건 이 2008마 546 이 사건에도 서조차도 그런 게 없어. 제출 명령이 안 된다는 건 없어. 제출 명령 가능해. 특정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 뿐이지. 이게 잘못됐단 말이야. 이거 제3자가 누가 제3자인데 제3자일 리가 있어. 그 얘들 얼마나 웃기냐면 이 떡검들이 진정사건 진정을 하잖아요. 진정을 하면은 진정인은 사건 당사자 아니에요. 당연히 당사자지. 진정을 해서 진정사건인데 근데 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래. 본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진정을 해가지고 진정사건이 화돼서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진정이 아니야? 그리고 나를 상대로 누가 진정을 했어.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온갖 지랄 다 하고 정식 사건으로 사건 부여하고 지랄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나서 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래. 이 김영란 전 대법관 얘도 웃기는 애예요. 이 할머니 좀 웃기는 할머니예요. 제3자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제3자라는 걸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거. 문서 제출 명령이라든가 검찰 수사기록이라든가 뭐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이라든가 이런 정보에 관해서 제출을 명하는 거나 이런 사안을 따질 때는 이 제3자라는 걸 함부로 기재를 하면 안 된다고 이거 특정을 해줘야지. 구린내가 펄펄 나는 거라니까. 아니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김영란, 홍훈이, 김능환이, 민일영이 이 법원에서 먹고 자고 수십 년을 했는 이 사람들이 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적어놨겠냐고 이거. 이 사람들이 떡검한테 들러붙은 거지 그냥. 떡검들 똥구녕에 무슨 꿀 발라놨나. 근데 여기에서조차도 이 해로운 판결, 말도 안 되는 이 해로운 판결에서조차도 공공기관에 문서 제출 명령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건 없다고. 장현재판사 알아? 내가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리고 다른 쪽으로 그냥 해결을 했는데 없어. 알아? 짭새의 불법 행위에 왜 방조를 하거나 가공을 하나? 판사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지 그리고 무고를 당하신 분들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로부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전부 다 겪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수십만 명이 겪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 유튜브에 지금 제가 떠드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듣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피해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응? 이 쓰레기 결정 이걸 빌미로. 근데 이 결정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봅시다. 짜증나게 말이에요. 2021 하나 게 있는데 2021 하나 2021 하나 게 하나가 있는데 165 이게 하나 있네. 봅시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거. 대법원 그러니까 1년 후 겁니다. 이건 2011년 7월 6일자 2010마 1659 사건이에요. 대법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한 이 똑같은 그런 종류죠. 대법원 3부에서 했던 겁니다. 박병대 재판장 우리 박병대 대법관 재판장 박병대 대법관님하고 또 차한성 주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이 2011년 7월 6일 날 선고한 겁니다. 결정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요것만 읽어드릴게요. 표시를 다 돼 있으니까. 국가 등이 당사자로서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 등입니다.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 다 포괄하는 얘기예요. 국가 등이 당사자로서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건 뭐예요? 국가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장현철 판사, 그래, 안 그래? 국가 등의 당사자로서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소송상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치는 점. 그건 뭐예요? 문서 제출 명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서 제출 명령했는데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상대방에 대해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는 민소법 349조 조항인데, 그래서 이게 그런 법적인 효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다. 성부 촉탁이나 그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제출명령은. 위와 같은 인용문서, 응? 공무원이 인용문서가, 위와 같은 인용문서, 수사기록이겠죠. 위와 같은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 끝.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상하다. 2010년도에는 문서 제출 명령이 위법하다 그래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떡검들한테 제출하라 그런 게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김영란이가 이상하네. 2011년도가 돼가지고서는 박병대 대법관님하고 우리 차한성 대법관님, 그다음에 박지환, 신영철 각 대법관님들께서는 이상하다. 이거를 문서 제출 명령에 의무가 있다. 제출해라. 이렇게 이상하다.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응? 이게 맞는 거라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뒤에 뭐라고까지 했냐면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이해되세요?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문서로 하고 있는 거라도 법원에서 판단해가지고 제출하라 그랬으면 제출하라는 거예요. 응? 이해되세요? 제출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뭐 그런 사정을 니들이 증명하는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뭐 국가의 중대한 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간첩 사건이야? 아니 떡검이나 짭새들이 범죄 저지르고 지랄해가지고 사건 조작하고 연병질하고 그래가지고 피해자 가해자 바꿔놓고 본 적도 없는 항문 봤다고 지랄하고 이런 사건들 그 자료 내놓으라는데 뭔 대단한 게 있어서 떡검 쪽에 떡검이는 이 새끼들 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짭새들도 엄청 웃겨요. 짭새들은 그런 경우가 좀 드문데 떡검들은 뭐라 그러냐면 수사 기법이나 이런 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빵 터져가지고 좀 배꼽이 없습니다. 빵 터져가지고 배꼽이 다 떨어졌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수사 기법은 이 넉빠진 놈아 내가 찾아서 내가 고소해주고 내가 범죄일람표 만들고 내가 증거해갖고 지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슨 수사 기법? 기소를 했어? 기소도 안 했잖아. 수사 서류, 수사 보고서라는 걸 만들잖아요. 모든 건 수사 보고서로 하게 돼 있거든요. 수사 보고서 별거 아니에요. 수사 보고서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사 보고서예요. 뭐 별건 줄 아세요? 수사 보고서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 양식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작성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사 보고서지 뭐 수사가 뭐 대단한 거 같죠? 없어. 무슨 수사를 보고서인데. 수사 보고서 가지고 장난을 맨날 하죠. 그냥 일기 쓰는 거야. 그거. 응? 특별한 기법이라든가, 수사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수사기법이라든가, 범죄 억제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있긴 하지만
제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무슨 뭐 수사기법이 노출되고 그럴 일이 없어요. 무슨 수사기법? 수사를 안 했는데. 그럼 수사를 어떻게 안 하냐고. 안 했잖아, 이씨. 사람 진짜 험하게. 그 수원지검인가? 평택지청인가? 수사관 어떤 애 하나 전화 왔던데 너 말 태도가 아주 불량하더라. 자식벌밖에 안 되는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냥 존댓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내가 피해자인데. 그럼 월요일날 건 처리하기로 하고. 그저 직원들 교육이 왜 그 모양이야, 걔 요즘. 피해자한테. 어린 놈의 새끼들 그냥. 보세요. 지금 그 수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공개를 안 한다니까. 응? 그 말이 돼? 내 사건인데? 자료를 내가 줬는데? 그리고 수사를 하려 그러면은 기껏 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진술 줘서 치는 거예요. 진술 줘서 신문 줘서 치는 거예요. 피해자 보충 진술 그래가지고서 그거 하나 뒤지지. 장난하지 그냥. 저도 모르면서 장난하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피고소인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 줘서 이래가지고 다다다다다 딸랑 한 번씩.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서 뭐 불송치. 그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망상적 소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막 이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불법적인 행동을. 그럼 그 자료가 어떻게 무슨 수사기법, 뭔 수사기법, 범죄기법이겠지. 범죄기법이 노출되는 것을 좀 막아달라는 그런 취지로 법원에다가 그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판사가 사람입니까? 단두대로 보내야지. 그런 판사들은 판사가 아니죠. 그런 거 보고 떡판이라 그러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게 대법원에서 2011년도에. 그래 안 그래? 법원에서 공공기관에다가 제출명령 안 하면 어디서 제출명령 하냐? 응? 장현재 판사, 너 양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도 판사생활 지금 15년 다 돼가는 걸로 알고 37기니까 연선 37기잖아. 응? 법원에서 공공기관에다 제출명령 안 하면은 어디에서 제출명령을 하거나 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진실을 따지냐? 법원에서 해줘야 되고 판사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지. 누가 해주냐 그거를? 공공기관에다가는 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그거 어디서 봤어 그거? 응? 꿈꿨어? 대한민국 국민 5천만 국민 여러분, 법원은 공공기관에 제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판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야바이꾼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법원에서 2011년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인용문서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문서 제출 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금 법원과 재판 업무를 보고 있는 판사님들께서는 짭새나 떡감들이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가공하시면 안 됩니다. 제출명령 할 건 제출명령 하고 뭐 좋은 거는 사실조회나 뭐 송부촉탁이나 이렇게 해서 먼저 해보고 그런데도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제출명령을 하고 근데 제출명령을 했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고 뭐 과태료 2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그 새끼들한테는 좀 타격이 갈 거예요. 처벌할 건 그렇게 처벌하고
그리고 소송 당사자들은 그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까지 떡검이나 짭새들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정보공개 청구를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하고 재판도 하십시오. 재판이 뭐 좀 늘어지면 어때? 이기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재판 기일이 좀 지연되더라도 이겨야지. 증거조사를 못하면 어떻게? 그래서 이제 행정법 그럼 또 정보공개 안 하겠지. 안 하면은 행정소송하러 가시고 행정소송 해가지고서 거기서 받아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여기 있어서 행정법원에서 판사님들은 그 행정소송을 전담하니까 뭐 국가기관이나 공기관들 이런 데를 상대로 하는 재판만 담당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뭐 그런 거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딱 봐서 이거 공개해줘야 될 거 공개해. 그렇게 해요 행정법원에서. 근데 이제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문제지. 특히 형사법원도 좀 문제가 심각한 게 검사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수를 검사들이 하는 경우보다 검사는 실수를 하고 그 짭새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건 조작해가지고서. 근데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 파악하기 좀 어렵잖아. 이거 사건 한두 건도 아니고, 벌금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는, 구약식 가는 경우에는, 그 언제다 그거를 검사들이 그거 따져보고 앉아있네. 수사관도 그 힘들어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실수해가지고 이제 기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하고 이제 그 이태우라는 놈 있잖아요. 그거 서초 집회 뭐 한다고. 그리고 5억 정도 먹었던데 그거 뭐 어떡하려나 몰라. 그거 가지고 계속 지금 뭐 저러고 있던데 내가 후속 조치를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후속 조치는 좀 세게 들어갈 거예요. 어쨌든 걔가 저를 상대로 해서 고소했던 거 그거 가짜 거다란 말이고, 일부 무죄 났지만 그 무죄 난 부분들은 그거 무고란 말이야. 무고 그거. 위증도 했고 무고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저 화성 서부경찰서 화성 동탄 뭐 서부 동탄경찰서는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성 서부경찰서에서 이제 또 사고 치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검사들이 이제 그런 무고하고 이런 거를 내용을 모르고서 기소를 했을 경우에 공판정에서 그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진짜 환장하는 거지, 속된 말로. 그럼 이제 재판부에서 검사가 뭐 잘못했으면 공소 취소를 하든가 뭘 하라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머뭇거려요 판사들이. 그럼 되겠어요? 응? 드러났으면은 거기서 정리를 해야지 왜 머뭇거리냐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유죄 판결을 하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그 왜 그러지? 이해는 해요. 가급적이면 무죄 판결을 해야지. 가급적이면 유죄 판결을 하나? 그게 그 판사들도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나는 그래도 멀쩡한 판사님들을 만나가지고 북부지방법원의 그 형사재판부 그 단독 판사님은 참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 간단한 사건을 뭐 1년 1년 넘도록 했으니 동탄경찰서 그 짭새 하나가 사건 하나 처리 잘못해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게. 책임져야지 뭐지. 근데 정작 사고 친 이태원은 도망 다니고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또 범죄 저지르고 있더라고. 정신이 좀 이상한 놈 같아 그거. 이태원 너 내 유튜브 듣고 있냐? 너 법원 나와라. 내가 그 선배 청구를 했더니 법원에 못 나오겠대요 지가. 바빠서 못 나온대. 나 알겠고 넌 하여간 또 지금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30분이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이런 거 간단한 거예요. 법원에서 그 수사기관에 문제가
이 수사기관의 수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한데 덧붙이자면 사건 당사자가 됐든 사건 당사자죠. 사건 당사자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됐든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공표를 했을 때는 그만한 벌을 줘야 돼요. 그만한 벌을.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취득한 정보가 내 사건이니까, 그리고 뭐 불법적으로 뭐 취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입은 피해,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엄청나게 많겠죠. 정말 기절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가 공개를 하면. 그래도 제가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 무고하고, 응? 그 김문희, 마긍영이, 그 다음에 그 100여 명 되는 그 범죄자들이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금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상당 부분. 근데 추가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있죠.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있고. 근데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소송 당사자들도, 사건의 당사자들도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면 돼요. 첫째, 수사기관에서는 경찰이 됐든 검사가 됐든 사건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 그러면 꼭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 배상 문제가 또 생기고 법원으로 또 가게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부당 중과실, 고의나 중과실로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는 냉엄하게 따져가지고 증거조사 해주고, 그러고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지 되는 거지. 뭐 떡검이라든가 짭새들이 고생도 하고 뭐 공직에 봉사를 하고 뭐 장기간 다른 뭐 그 불법이 없었고 뭐 어쩌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서 뭐 피해자의 피해를 더 가중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판사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웬만해야지. 근데 오죽하면은, 응? 장현자 판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 1년 넘었죠? 그동안 내가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많이 참았어요. 응? 많이 참았는데, 끝까지 인간구실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되고 난 다음에 떠드는 겁니다. 응? 이 정도는 되고 난 다음에 떠드는 거예요. 판결에 무슨 부정한 영향을 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떠들면 판결이 뭐 좋게 되겠어요? 안 좋으면 안 좋지. 그래서 그 뭐 부정한 목적으로 내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건 분명히 이건 지적을 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응? 또 누구든지 간에 이 시정을 해야 된다. 잘못된 거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저 증거조사 법원에. 검사든지 간에 뭐 짭새든지 간에 필요 없고, 법원에서 지금 판사들이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야, 내기는. 그 지금 소송하고 있는 뭐 변호사들도 있을 텐데, 변호사들 중에서 범죄자가 10중에 9인데 그 범죄 그렇게 저지르고 하지 말아요. 그거 적당히 해야지. 그것도 양심 있는 변호사 한두 명은 있어. 근데 뭐 8, 9명은 범죄자들이지. 맨날 거짓말만 하고. 법원 애들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되냐? 그거? 응? 소송 사기를 왜 저지르냐?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둘이 소송 사기를 저지르면 이게 국가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소송 사기 별거예요. 응? 허위 증거나 허위 사실을 진실한 걸로 해가지고서 판사를 속여가지고서 판결을 갖다가 탈취해서 거짓 판결을 얻어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그게 소송 사기지. 별개서 별거냐고 그게. 그래 안 그래? 다 정리합시다 이번에. 누구든지 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서제출 명령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떡검들은 지금 제출해 다 싸가지 없이. 내가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후에 행정소송도 하고 뭐 민사소송도 하고 뭐 소송한 게 많죠. 수사 관련된 것도 많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결론 난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일부 내가 공개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건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굳이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영향을 굳이 주고 싶지 않아서 각자 본인들이 해야 될 법과 원칙에 따른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른 법률적 양심에 따른 그런 업무를 보라고 내가 기회를 주는 거라고. 내가 조치를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증거가 없어져도 아니고 진실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짭새와 떡과 없는 떡파는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